충청권 4개 시도가 대선 후보에게 건의할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충북은 이례적으로 AI 영재고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제천 청풍대교 건설로 용도 폐기된 옛 청풍교가 철거 예산이 없어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유통과 소비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농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농작물 냉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4명, 충주 11명, 단양 1명, 음성 2명, 괴산 3명, 진천 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239명, 누적 사망은 120명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수도와 국회 양원제 개헌이 포함됐는데 충청북도는 영재고 설립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대선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동공약 2개와 시도별 3개씩 모두 14개로 지역마다 10개씩 무려 40개 공약을 요구했던 5년 전보다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충북이 요구한 최우선 공약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였습니다. 모두 3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두 번째 공약인 AI 영재고 설립입니다. 90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청주나 충북 혁신도시에 영재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라 교육부가 반대해 왔는데 대선 공약에 넣어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요 공약들을 제치고 두 번째 공약으로 정할 만큼 이시종 지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교육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에 AI 기반의 영재고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개 시도는 560만 충청권의 핵심 과제로 국회 양원제와 행정수도 개헌을 꼽았습니다. 17개 시도가 3명씩 상원 의원을 뽑는 국회 양원제를 하고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둘 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의지가 충청북도는 이 밖에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4개 시도 모두 지역 철도망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채택되더라도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충북도 의회와 각 시군의회 권한이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과 승진, 징계권 등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올해는 의회별 의원 정수의 4분의 1까지, 내년에는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 의회의 경우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사무직원 정원을 13명 늘렸으며 정책지원관 8명을 올해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사무직원 정원 등이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권 등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있고 감사나 조사 권한이 없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도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2개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청주시는 내일까지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와 5단지 현장을 방문해 콘크리트 구조체 손상과 균열 발생 여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강도 저하를 방지하는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골조 작업을 진행 중인 2개 단지 가운데 최고 27층 높이의 4단지는 오는 3월 준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 35층 16개 동 규모로 현재 15층 이상 골조를 올리고 있는 탑동 힐데사임 공사 현장도 긴급 점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올겨울 들어서만 동사와 저체온증으로 2명이 숨지는 등 한랭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는 동해를 막느라 한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포도재배 비닐하우스. 2, 3년생 샤인머스켓 나무 밑동을 볏짚으로 둘러쌌습니다. 추위에 약한 품종인 만큼 혹시라도 얼어 죽진 않을까 서둘러 겨울옷을 입혀둔 겁니다. 지난해 겨울 한파로 절반 가까운 나무들이 동해를 입었던 이 농가는 올겨울도 무사히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춥고 동해 때문에 좀 많이 작황이 안 좋았죠. 지금 계속 강추위가 오니까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죠. 올겨울 들어 동사와 저체온증으로 2명이 숨지는 등 한랭 질환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에 시민들도 모자와 장갑, 스카프로 무장했습니다. 체감상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걸 오늘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농도 입고 나왔지. 잠바 속에 또 하나 입으시오.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많이 낮아가지고 핫팩 챙겨갔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 신고도 잇따르면서 지자체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150건이 넘는 동파 신고가 접수돼 긴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혹시라도 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동파 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15도씨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뜨거운 물 이제 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미지근한 바람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바람으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 주말엔 반짝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재작년 용담댐 방류에 따른 영동과 옥천 등 수해 지역 주민들이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까지 보상하라며 동시다발적인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 주민들은 각각 군청에 집결하는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데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거라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4개 지역 주민들의 공동 결의문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인한 보상 조정에서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중단 없이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그 기간 동안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한 농가입니다. 농업의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을 넘거나 공무원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9월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통 새로운 대체시설이 들어서면 옛 시설에 대한 활용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폐철도와 굴다리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천 청풍에선 예산 확보를 못해 2개의 대형 교량이 10년 넘게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려한 경관의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V자 형태의 교량 2개. 2012년 준공된 청풍대교와 1985년 건설된 옛 청풍교입니다. 폭 10m, 길이 315m의 옛 청풍교는 27년 동안 사용되다 청풍대교 준공과 함께 10년 가까이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새 교량 개통과 동시에 철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2010년 청풍대교를 건설할 때 당시 청풍교 철거 비용도 569억 원에 이르는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철거는 유지관리에 해당한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 25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철거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들이 철거가 반영이 안 돼서 이제. 충청북도가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에선 내구성 저하 같은 문제는 있지만 활용이 가능한 C등급이 나왔는데 향후 보수 보강을 하거나 100억 원을 들여 철거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제천시가 인도교 또는 번지점프대, 포장마차 거리 같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안전성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10년 넘게 시간이 흐르며 상판 처짐 같은 노후 현상이 나타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청풍대교 야간 경관 확충을 추진하면서 옛 청풍교 철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충청북도에 다시 요청할 방침입니다.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얼른 그거를 철거하는 게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수많은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긴 동거가 언제 끝날지 요원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설명회가 오늘 17일 청주 상당구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서류 작성법 등 후보자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제한 금지 사항, 정치자금 회계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청주 상당 재선거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태기, 국민의힘 신동연, 정우택, 윤갑금, 무소속 박진재 등 5명으로 본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청주시가 최저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아 전국 시단위 지자체 75곳 가운데 하위 7곳에 포함됐습니다. 단양군도 82개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하위 71%에서 90%를 뜻하는 나등급을 받았고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나란히 5개 등급 가운데 중간인 다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음성군과 진천군, 영동군은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정부 포상과 함께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농촌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요.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민들의 도전이 치열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유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청주의 한 목장. 체험장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이 한창입니다. 올라오는 질문에 답하고 우유와 관련한 퀴즈도 내다보면 방송 시간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6월 온라인 판매 방송을 시작하면서 매출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코로나19로 낭농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겪었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제품을 어필하는 데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면서 고객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라지 정과를 만들어 판매하는 또 다른 농업법인은 지난해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 매출을 늘렸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포장 방식도 개선하며 소비층을 넓힌 것이 주요했습니다. 채널을 보고 연락이와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후 매출도 2배 이상 향상하였고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축수산물의 유통 소비가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4.8%가 성장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비대면 판매를 낯설어하는 농민들의 도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리고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또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접하게 해서 비대면 판매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현실.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농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61곳의 행복 씨앗학교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공모과정을 거쳐 청주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를 행복 씨앗학교로 새로 지정하고 10개 학교를 재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충북의 씨앗학교는 모두 61곳으로 충북 전체 학교의 1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서원고와 충주 예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의 추가 지정으로 행복 씨앗학교 발전 모델인 행복자치미래학교도 9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영유아 부모에게 30만 원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영유아가 확진될 경우 동반 격리가 불가피한 부모 등 보호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인정해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확진되면 30만 원의 돌봄 지원금과 놀이키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영유아 기준은 201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이며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에 신청해야 합니다. 충북소방본부가 불이 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주민을 이불로 받아낸 시민 신재빈 씨와 김빈 씨에게 119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을 피해 7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20대 남성을 목격하고 집에 있던 이불을 가지고 나와 떨어지는 남성을 받아냈습니다. 이들 덕분에 떨어진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도 구호 조치는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의 도주치사 혐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검찰이 추가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뒷바퀴 부분에서 덜컹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상당한 출렁임이나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더해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옥천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이 남성이 여성을 모욕하는 음담패설을 SNS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여성의 집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영동 산업단지가 조성 3년여 만에 100% 분양에 다다랐습니다.
영동군은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콘크리트 파이 생산업체 주식회사 유원산업에 영동 산업단지 내 4만 제곱미터를 분양해 전체 산업용지 가운데 1개 필지 14,000제곱미터를 뺀 98%가 분양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영동군과 투자 협약을 마친 유원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영동 산업단지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89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며 시승격을 추진 중인 진천군이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쓰레기 봉투와 환영 기념품을 제공했던 진천군은 올해부터 현금 20만 원으로 바꾸고 기존 세대에 편입한 전입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관내 우석대 캠퍼스 학생이 대학을 통해 전입할 경우 5만 원을 지급하며 한 세대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전입 지원책 대상에 해당하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전입한 경우로 지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